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다른 코인 장세를 보시고 많이 좀 또 충격에 또 휩싸였는데요. 일단 대장 코인이든 이제 부대장 코인이든 모두 다 이제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지지선까지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17,000달러까지 이제 추가 하락도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와중에 일단 우리들은 무료 채굴러 드리고 이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이제 랭킹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좀 잡아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고 순수하게 100%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위부터 대략 한 36위권까지가 있는데, 일단 랭크 1위권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위권, 자, 1위부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레전드까지 있는데 하나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선 랭크 1위.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이제 비트원 네트워크를 가장 랭크 1위로 좀 잡았고요. 특성은 매우 분명하죠. 사용처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재단도 직접 방문을 해서 재단 대표님과도 이제 소통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카톡방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공지도 이제 주기적으로 잘 올라오고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바도 좀 크기 때문에 10점을 줬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그 이제 루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프리셀 참여자분들의 이제 또 매도 물량에 또 앞서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크게 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나, 과거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28달러까지도 올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7월 달에 레이지 플랫폼이 또 출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메타베가스가 이제 또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거래소 역상장까지도 또 지켜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좀 후하게 준 편입니다. 그래서 평점 39점으로 랭크 1위로 이렇게 했고요. 상장은 이미 된 거고, 여기 6월 16일은 무료 채굴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금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6월 16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또 가격이 전날 대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1.76달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전날 대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죠. 76% 가까이 올랐고요. 스무스무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또 이 시점이 되고 나면 이제 채굴한 양이 또 매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메타 드라이브. 네, 메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달부터 소개를 할 때 이제 출근형, 출퇴근형의 실생활형 이제 채굴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고요. 특성은 분명합니다. 소통도 잘 되고 있고, 디스코드 방에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도 잘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최근에 이제 지난주쯤인가 이제 증권사하고의 첫 협업을 이제 완료를 지었다라고 이제 됐고, 조만간 이제 공식화돼서 발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메타 드라이브에서 이제 이 코인 자체를 만들 때 최종 이제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신차에 이제 내비에 장착이 되는 메타 드라이브가 만약에 장착되는 것까지가 이제 실현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현재 지금 클레이 스왑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을 이제 그 목표 가격을 100원으로 잡았는데 최대 300원까지도 올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하락이 이제 좀 되고는 있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6월 30일부터는 여기 나와 있듯이 MT 토큰이 이제 교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격적인 하락도 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래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좀 약간 좀 장난질하는 느낌도 살짝 들긴 들어요. 자, 어찌됐건 6월 30일 MT 토큰이 교환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점수는 38점으로 랭크 2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위에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그 스웨트 코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일단 스웨트 코인 같은 경우는 M2E 방식의 이제 채굴 방식 중에서는 가장 그 많은 유저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권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인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채굴 앱이고 나중에 이제 그 토큰에 대한 사용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상품으로서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 3위에 사실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사토시입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매니아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 비트코인 사토시를 채굴하고 있을 정도로 파이 네트워크의 매니아층이랑 비트코인 사토시도 상당히 매니아층이 두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사토시는 제가 채굴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입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그다음에 얼굴 인증하는 것에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좀 채굴을 안 했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그 여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특성이나 소통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향후에 비트코인이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900만 개밖에 남지 않았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은 비트코인 사토시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7.5 줬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이번 6월 달에 메인넷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어드랍 종류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4위로는 이제 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 이누입니다. 같이 좀 묶어놨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이미 3년 가까이 된 프로젝트이고 특성은 일단 분명합니다. 그 다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점밖에 제가 주질 않았는데 이 이유는 사실 여러 매체들이나 이제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3천만 명 이내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커뮤니티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소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6월 28일 날에 오픈형 메인넷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는 파이 네트워크 팀에서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인이 지금 이제 첫 시작으로 물물 거래를 이제 시작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제 어떤 그 플랫폼을 이제 결제 기능까지 넣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냥 백서상으로만 이제 이러한 거래소에 뭐 이와 같은 이제 거래소 상장이라고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로드맵에 대한 발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KYC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밸리데이터가 이제 몇만 명까지 확보를 하고 나서 대대적인 KYC를 준비가 될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다음 지금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사실상 대대적인 KYC라는 이제 단어가 사실 좀 궁색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KYC라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좀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KYC가 진행이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소통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대치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10점씩을 줬고요. 36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파이누 같은 경우는 파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 토큰이고 여기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한 이제 최초의 밈 토큰이라는 건데 파이 네트워크가 나중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먹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 이누에 대해서도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 마르스입니다. 더 마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홍보가 됐었고 과거에 이제 그 여기 이사님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너무 이제 격상이 되신 분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갭이 너무나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만났던 대비해서 지금 더 마르스는 너무 크게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성도 분명하고요.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2주 전인가요? AMA까지 이제 실제 이제 현장으로 이제 AMA도 진행을 했고 여기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기대치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5점을 준 게
커뮤니티 상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더 마르스를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몇 달러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뚜껑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더 마르스는 예전에 RF 온라인이라고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게임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게임 프로젝트도 참여했던 이제 프로젝트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는 더 마르스 메타버스도 게임성으로 특성을 잘 살린 게임이 나오기만 하면은 좀 많은 방향을 이제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점을 이제 랭크를 줬습니다. 네, 다음은 프라이버크입니다. 프라이버크는 특성이 또 분명하고요.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작년 5월 달쯤이었던가 4월 달이었던가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채굴에 대해서 요게 좀 대두가 됐는데 여기에 나온 게 그 시점에 나온 게 프라이버크였습니다. 당시 프라이버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그 특히 이더리움의 창시자 그 비탈린 부테린도 이 코인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또 공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다만 이제 10월 13일 날에 이제 IO를 거쳐가지고 정식 상장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현재 지금 그 평점은 5점은 줬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2차 그 ICO가 진행되고 있고 0.01달러인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각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소각 진행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소각을 진행을 하고 나면 각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5점으로 공동 5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앙꼬 코인입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좀 큰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관리자 분들이 상당히 좀 이게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소통도 잘 되고 있고 기대치도 의외로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냥 추석 체크용으로 이렇게 채굴만 하려고 했던 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5월 25일에 프리세일 공표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앙코코인의 프리세일이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론조사들도 이런 소통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 발행량 중에서 이제 그 0.001원을 이제 목표로 이제 달리고 있는 코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뚜껑 열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점수는 좀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점으로 이렇게 랭킹을 줬습니다. 상장 일정은 여기 로드맵대로 나와 있는 것대로라고 하면 10월 말쯤에 이제 그 CEX나 덱스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로드맵대로는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레전드입니다. 비트코인 레전드도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죠. 비트코인 레전드는 크게 좀 뭐랄까요. 대표 사례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 채굴을 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상장하기 전에 가장 큰 기대치를 모았던, 이제 채굴 앱이기도 했죠. 그 개당, 이제 900원 정도로 0.7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일단 특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블의 이제 히어로즈의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메타버스 NFT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거기에 사용되는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소통도 사실은 그렇게 2월 23일 날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이제 그 어려운 기간에도 많은 이제 소통은 그런대로 잘 된 편이기도 합니다. 기대치는 사실상 이제 그 당시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많은 기대치가 뚝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좀 약간은 기대도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0.02달러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0.04달러까지 일단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일단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현재 지금 이제 스테이킹이나 그다음에 이제 락업에 대한 비율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9월 달부터 정식적인 또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또 가격적인 하락이 오긴 할 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NFT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 이것이 그 관련된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레전드의 NFT 게임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플러스 1점을 일단 줬습니다. 상장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 상장은 MXC 거래소에 이제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쯤에 이제 또 추가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상위권 이제 무료 채굴 랭킹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중위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중위권 첫 번째는 이제 본덱스입니다. 본덱스 같은 경우는 파이 네트워크의 워크포스 풀과 같이 이제 인력 채용,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으로 형성된 내 그 이제 인력 정보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여기서 이제 채용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인을 제출하는 지불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워크포스 풀 같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본덱스가 원래라면 이제 올해 2분기 때 상장을 원래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짐으로써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잠정 연기가 됐다가 이제 언제쯤 상장을 하는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6월 10일 날에 이제 텔레그램의 이제 CEO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상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딱 단순하게 간단한 답변은 2023년이라고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상장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성은 분명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도 잘 되고는 있고 기대치도 큽니다. 본덱스가 이제 트위터에서도 공식 인증을 받은 이제 트위터고, 그다음 재정적인 능력도 봤을 때는 지난 이제 몇 차례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소통에 있어서 AMA가 이제 모두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트위치라고 하는 그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보는 거기서 보다 보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통의 의미가 이게 좀 약간 좀 점수가 낮게 좀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2023년도를 봐야 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5점을 줬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 네트워크입니다. 알파 네트워크의 특성은 분명하죠. 잡화점이나 이제 패션 그리고 뭐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 이제 알파 코인을 가지고 매개체를 해서 이제 쇼핑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분명하고요. 소통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매우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해서 10점을 줬고요. 기대치도 지금 1년 한 3개월 가까이 채굴을 하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 그러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파 네트워크 코인이 이제 전자상거래에 이제 사용되는 코인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페이 코인이 좀 대세죠. 그러니까 해당 자국에서 쓰이는 알파 네트워크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특성은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커들이나 어떻게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는지에 관건이 좀 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격적인 형성이 좀 틀려질 것도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랭킹을 이렇게 줬고요. 다음은 분코입니다. 분코는 그 세종과학당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K 컨텐츠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이제 한글을 학습하기 위한 게임을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뭐 특성은 분명하고 소통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고 기대치도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분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채굴을 하고 있지만 알파 버전이 이제 정식적으로 안착이 되고 나면 이제 채굴은 제가 아는 바로는 미디엄 상에 공지가 된 거는 알파는 무한정 채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주간 학습 랭킹을 통해 가지고 주간 랭커들에게 LER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건데 향후에 이 NFT와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LER 코인이 이제 클레이튼 기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상승되는 분위기가 조짐이 될 때 그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1점을 추가로 좀 줘서 이렇게 랭킹을 해봤습니다. 다음 리민트. 사실 리민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채굴하는 코인들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코인에 채굴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채굴하고 있는 것 중에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민트가 작년 그 3월인가 4월 달에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할 때 부동산에 이제 그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코인이 리민트 코인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분명한 코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해오고는 있는데 소통은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기대치도 이제 1년 넘게 이제 채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치도 좀 높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자, 다음 코인 X.
코인엑스는 채굴하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광고가 없는, 광고가 붙지 않는 이제 채굴 코인입니다. 특성은 여러 이제 이 코인엑스를 가지고 이제 활용도가 이제 한 8, 9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생태계 확장한다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고, 소통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텔레그램에 질문을 하면 답변도 잘 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왜 높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거래소를 언급할 때 바이낸스를 자꾸 얘네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낮은 점수를 주는 거는, 현재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프리세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9월 달까지인가 이제 장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쿼터 때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프리세일이 끝나고 상장까지 연결되려면 짧은 이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이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채굴 방식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광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29점으로 10위권 공동 10위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더 펑크 팬다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위 랭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지금까지 평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특성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관리자분들하고도 소통도 잘 되고 있고, 기대치도 5점에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좀 좀 그 위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5점, 사실 5점 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굴하는 방식은 이게 NFT의 보유 수량에 따른 이제 채굴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최종적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파란색 광물, 아르티늄이라고 하는 거를 채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스톤 2,000개를 가지고 이제 한 개의 아르티늄이 이제 교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T&T 이제 아르티늄을 가지고 AT&T 코인을 다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많은 뭐랄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로를 통한 이제 채굴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무료 채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위권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다음은 GRPMX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백서도 쭉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좀 얄팍한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성을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소통도 뭐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이 커뮤니티가 어디에서 이제 보통 이제 카톡방이나 이제 GRPMX와 관계자분이나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재단과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루어진 건 없기 때문에 소통 점수는 낮습니다. 다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GRPMX 이제 AMA인가요? 하여튼 현장 이제 설명회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떤 블로그 분이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몽골이나 중국의 이제 교통 시스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건수가 성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상장은 11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직 구체화된 바도 없고, 사실 저는 몰랐는데 유료 채굴도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채굴하는 방식들은 좋으나 전반적인 점수는 28점으로 중위권에 일단 랭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더 폴을 넘기고 이제 시그마 네트워크는 조만간 제가 지금 에어드랍은 이제 다 진행을 했고요. 스타 네트워크 에어드랍 진행했고, 이제 시그마가 남았죠. 조만간 이제 에어드랍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공지를 할 건데, 어찌됐건 특성이나 소통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치도 이제 여러분들 덕택에 일단 시그마의 NFT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NFT를 장착해서 지금 채굴도 하고 있어서, 이걸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광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키트를 이제 20분마다 한 번씩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광고가 붙는 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이 시그마 네트워크가 그렇다라고 이제 간주할 수는 없고, 일단 그 광고가 붙는 것들 보면 기존에 이제 여러 경험들 해왔잖아요. 뭐 팍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울프 네트워크, 뭐 이제 테크놀로지 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채굴 앱들을 보면 전부 다 광고들이 다 붙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서 만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광고 수익을 재단해서 먹고, 유저에게 돌아온 건 사실상 없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많죠. 시간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말했던 계획대로 상장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죠. 광고만 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그래서 시그마도 광고가 일단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일단은. 다음은 폴리스포츠. 일단 이거는 그 MXC 거래소에 일단 지금 상장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성은 분명하고 소통이나 기대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그 스포츠 코인이 MXC 거래소에도 상장은 되어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좀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채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수합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교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적은 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중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일단 2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위권으로 쭉 이제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마이포입니다. 마이포는 터키에서 만든 채굴 앱인데, 이게 그 특성은 이제 분명하죠. 전자상거래 코인으로 이제 그 할 건데, 소통은 이제 점수는 반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치는 6점 정도 줬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6점을 줬는데, 점수가 27점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터키에서 이제 얘네들이 마이포 토큰을 가지고 이제 어떤 쇼핑몰에 결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000원짜리라 그러면, 이제 9,000원은 이제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를 마이포 토큰으로 이제 그 결제가 되는 그런 D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코인인데, 터키에서 시작한 코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백커가 어떻게 붙느냐, 이것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뭐 상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슬슬 되고 있어서 7월 달쯤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죠. 자, 다음 가미. 가미는 그 작년 10월에 나왔던 앱이고요. 채굴 앱이고, 회사 제가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영상을 최초로 올렸던 가미 프로젝트입니다. 특성은 분명합니다. 그 NFT 게임을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매개체 코인인데, 소통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주기적인 공지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기대치가 좀 낮은 건 뭐냐면, 이미 지금 그 가미 토큰, NFT 토큰은 이미 지금 리스팅이 되었어요. 상장을 했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낮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이제 부분도 5점을 주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채굴한 걸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식적인 그 베타 버전의 이제 NFT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출금 기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한 지가 이미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스페락스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앱상으로 지금 그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급을 해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지켜보죠. 다음은 헛톡입니다. 헛톡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특성 7점, 소통은 7점, 기대도 7점,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은 5점을 줬습니다. 현재 장외 거래가 기준으로 2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에어드랍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10,000개든 20,000개든 뭐 많게는 이제 수십만 개까지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상이 되고, 매일매일 2개의 작품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픈시에 여러 등급으로 해서 이제 귀족 등급부터 이제 상인 등급인가요? 거기까지 나눠서 오픈시가 이제 등록은 되고 있는데, 이제 NFT로서의 기능보다도 이제 허토코인의 이제 다른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허토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뭐 백서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명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에어드랍은 이렇게 충실히 이제 지금 다 받고는 있긴 합니다. 지켜보고요. 그 다음 골디파이.
골디파이는 올해 이제 더 마르스의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큰 기대를 해봤는데 출시할 때부터 좀 약간 삐걱거렸죠. 그러니까 그 여론에서 이제 그 세계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일단 골디파이가 불안정하더라도 채굴하면 미리 내놓자라고 해서 시작에 대해서 나온 건데 특성은 분명합니다. 소통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기대치나 가격적인 부분이 낮은 이유는 지금 리스팅은 됐어요. 대략적인 골드 코인의 이제 GOD 토큰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도 예상보다는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건 G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교환 비율을 가지고 상장된 코인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상장된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향후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 26점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KFC입니다. KFC 코인은 1일 1닭이라고 하는 그 프로모션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코인인데 좀 재미있게 만든 코인이긴 해요. 그러나 기준에서 보면 채굴을 해야 되는 기준에서 보면 백서나 기술진,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자분께 물어보면 이 코인은 이제 서서히 이제 개방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서서히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이라면 일단 좀 지켜봐야죠. 어찌됐건. 근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이고 마틱이라고 하는 코인을 실제로 지금 교환도 되는 매월 말에 이제 500개 정도인가 500개 이상을 채굴 하면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서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기대는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비네트워크. 비네트워크는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특성 6점 정도 줬고요. 그 다음 소통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으나 기대치가 낮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최근 지금 비네트워크가 하는 행보가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KYC에 대한 이제 진척도도 너무 낮고 파이 네트워크만큼 이제 정교한 프로젝트도 아닌 것 같은데 백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좀 그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 채굴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1년 넘은 것에 비해서는 기대가 좀 사실 안 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지켜보고요. 2000 상장은 내년도쯤이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다음은 헥사코인입니다. 헥사코인은 얼마 전에 5,000개의 헥사코인을 가지고 이제 곡괭이 NFT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고 2만 개 한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헥사 메타버스에 쓰이는 토큰이 이제 HV 코인을 이제 새롭게 선보였는데 사실 헥사코인 같은 경우는 유사한 또 헥사 네트워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지금 헥사 이거를 하나 선택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팬케이크 스왑이나 푸코인 차트 등을 이제 이용해서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 하나 기준 0.0 몇 원인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헥사 메타버스가 나와서 헥사 코인으로 건물도 짓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런 재미 요소들을 이제 같이 하긴 할 건데 워낙 많은 이러한 유사한 개념의 메타버스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헥사코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일단 채굴은 일단 유지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좀 말 많죠? 상당히 말 많죠. 예. 특성은 사실 맨 처음에 이제 3월 달인가 알았을 때는 매우 독특한 코인이고 최초 코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주식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매개로 쓰이는 코인이 노블레스 코인이었다. 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 그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내용은 이제 언급이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MBLS 이후에 여기 나와 있듯이 블링스 코인과 MBLH의 이제 현재 지금 무료 이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코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좀 혼란이 빠져 있고요. 소통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는 있지만 이 소통이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서 하고 있는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영상은 사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진 않아요. 이 뚜껑은 이제 이제 L뱅크 거래소 7월 2일 날 상장하는 요것만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30원까지 올랐고 50원까지도 이제 오를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문자가 이렇게 왔죠. 15원에 이제 프리세일 일종의 프리세일 개념이고 이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방향과 그런 진척도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되고 이제 계속 구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좀 하위권에 좀 머물러 위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치트문입니다. 치트문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이게 채굴을 하는지 사실상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 치트문이 당시에 이제 신규 채굴 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마지막 시점에 치트문이 사실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 치트문이 이후에 좀 이제 채굴할 만한 앱들이 좀 안 나왔고 치트문이 제일 마지막 그때 나왔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채굴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교환까지도 이제 지금 되는 유저 간의 교환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좀 지켜볼 만은 하다. 다만 이제 채굴만 이제 하고는 있고 향후의 방향성을 좀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타 네트워크인데 이건 좀 의외로 하위에 랭킹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사실 스타 네트워크의 본연의 목적은 이게 디파이를 이제 그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매개로 쓰이는 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파이 매개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 지금 디파이가 상당히 좀 디파이 세계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좀 잡혀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디파이를 구축을 하기 위한 건데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홍보가 아주 대단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비하면 이제 10만 명 단위로 그 이제 유저 수도 상당히 좀 더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12월 30일 날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장외 거래가도 초반에 130원 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 20원대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펜스 토큰. 펜스 토큰은 사실 좀 기대치도 특성이나 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그 3달러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믿음이 오히려 좀 안 되죠. 안 되고 있고요. 24시간에 한 번씩 그냥 채굴, 그냥 의무적인 채굴만 하는 느낌? 예, 그런 식으로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특성 4점, 소통 7점, 기대 5점에 가격 3점으로 19점 평점으로 하위권으로 뒀습니다. 자, 다음 가이덤입니다. 가이덤은 작년부터 이제 일종의 채굴 아닌 채굴이죠. 지금은 이제 에어드랍도 종료가 다 된 상태이고, 이제 케이브라고 하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또 출시를 했는데, 가이덤의 사실 좀 기본 목적인 이제 취지는 사실 좀 사라졌죠. 대한민국의 품앗이 개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화해서 이제 가이덤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개 코인을 이제 주기적으로 획득하는 거였는데 6월 30일에 상장한다라고 하는 거 대비해서는 지금 커뮤니티가 텔레그램이 좀 많이 변질된 느낌도 사실 들어요. 카톡방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추방을 당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혼선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오해는 풀긴 풀었는데 중간에 추가로 가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이제 광고들이 여러 이제 그 가려지는 광고들을 막 많이 하고 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채팅방에 이제 광고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덤 관련 아니면 광고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됐으니까 제가 잘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관리자가 좀 미스낸 것 같고 어찌됐건 소통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주 잘 연락이 오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장가 목표가가 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30일 과연 상장할지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에모.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이제 여러 번 보게끔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너무 빈약하고요. 백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빈약하고 소통도 점수나 낮고 기대치도 사실 낮고 광고를 또 봐줘야 되는가 하는 좀 의문도 남고 그래서 하루하루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채굴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 네트워크
작년부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나스닥 뭐 상장하니 마니 뭐 이렇게 하면서 KYC가 진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그 이탈을 했고 지금 채굴은 어찌됐건 유지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나 가격적인 기대치는 최하점에서 이제 두 번째인 이제 이걸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 내려와 봤습니다. 여기에 빠진 코인들도 있죠. 뭐 그 이제 그 뭡니까 페이코인 출석 체크형 채굴 코인이나 에어드랍들 그리고 타임스토프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 있고요. 타임스토프는 6월 28일 날에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올릴 건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요번에 또 어떤 발표를 할지. 지난 작년에도 그 6월 28일 날에 이제 그 타오데이 때 뭔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거대한 발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좀 뭔가 다를까 일단 기대는 해보는데 일단 한번 그때 또 추가적인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점이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참고로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